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숨겨진 웹툰을 발굴하고 계시는 웹툰 전문가. 뭐 숨겨진 웹툰을보단 다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웹툰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오늘도. 네, 뭐 샘입니다. 네, 지난 3주간은 이제 약간 그 가을에 그렇죠. 옆구리 시린 가을에 볼 수 있는 로맨스 웹툰 특집을 준비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저번 주 3주간에 걸쳐서 소개해드린 웹툰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해온 웹툰 약간 장르를 좀 바꿔봤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스릴러? 뭐 판타지? 뭐 그런 웹툰이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2013년부터 연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휴재도 한 뭐 6개월 그 사이에 한 번? 2020년까지가 1부였대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가 1부 연재를 마치시고 대서사시네요. 네,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 6, 7개월 쉬신 것 같아요. 7, 8개월. 그리고 2부로 지금 다시 돌아오셨는데 일단 오성대 작가의 기기괴괴라는 작품입니다. 기기괴괴. 본 적은 있어요. 네네. 그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웹툰의 발상과 아이디어 면에서는 뭐 네이버 웹툰계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준 직급인가요? 네? 이토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이버의 약간 그런 느낌. 네,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봐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약간 그런 정도의 이런 웹툰은 사실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재가 물론 망하는 소재도 있긴 하지만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대부분 한 80% 이상은 거의 뭐 소재가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성대 작가라는 분은 1982년생이십니다. 프로필상으로는 38세라고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만 나이신 것 같고 대학교에서는 공업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순수 뭐 만화 쪽은 아니지만 뭐 범미술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괜찮으실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 스타크래프트를 주제로 웹툰을 연재하시면서 웹툰계에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스타크래프트가 그 웹툰의 소재로 꽤 많이 쓰였어요. 만화도 그렇고 그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김성모 작가의 스타크래프트. 어마어마했죠. 네, 그 드라군 드립의 시초죠. 그렇죠. 만화를 본 사람은 없어도. 그렇죠. 짤은 모두 아는. 저 봤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은데. 저도 한 1, 2편 보다가. 네네네. 이게 뭔가 싶어서 접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 게임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게임 스토리가 완결이 되기 전에 만화가 먼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게임 스토리의 예측 방향을 맞춰냈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이분께서도 스타크래프트를 주제로 하시면서 웹툰계에 데뷔를 하셨는데 그게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웹툰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절벽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 사람이 절벽에 떨어집니다. 등산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일종의 뭐 생존인데 이제 귀잖아요. 귀. 거기서 이제 막 뭐 환각도 보고 뭐 환청도 듣고 약간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봤는데 괜찮았고요. 이 작품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뭐 2013년부터 기기괴괴를 연재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뭐 대박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기괴괴는 사실 장편,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웹툰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단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에피소드당 짧게는 뭐 3편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갈 때는 뭐 10편 이상 갈 때도 있고요. 길이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작가분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매 에피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판타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판타지스러운 요소도 있고 뭐 스릴러스러운 요소도 있고 아까 로우 타일러님이 이토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되게 좀 기괴하고 괴이한 약간 그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각각 이야기의 에피소드의 이야기의 스토리 부분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웹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다루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인기가 많았던 혹은 제가 기억이 나는 그런 옴니버스 스토리를 몇 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성형수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성형수술할 때 그 성형이고요. 수는 물이에요, 물.
성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물입니다. 이게 에피소드가 아마 기기개개 에피소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애니메이션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 성형수라는 도구는 가상의 도구예요. 그래서 물인데 약간 그 1.5리터 페트병 같은데 물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담그면은 몸이 약간 찰흙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어낼 수도 있고 혹은 조각을 다시 해가지고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 일종의 그런 가상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5리터 한 통이 한 거의 한 10만 원?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형수술과는 다르게 집에서 혼자 편하게 할 수 있고 혹은 뭐 자국도 안 남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조소, 찰흙으로 이렇게 만지는 걸 조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실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도구인 거죠. 이 성형수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한예지라는 미대생입니다. 그래서 이 미대생은 굉장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해요. 그러던 도중에 성형수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죠. 반신반의하면서 성형수 2통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미대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종의 작품을 만드는 재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적 재능을 살려서 셀프 성형을 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얼굴에 뭐 좀 살이 많다 싶은 부분은 다 떼어내고 뭐 광대도 튀어나왔다 싶으면 다 떼어내고 혹은 뭐 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 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쉽게 말하면 조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놀라면서 이제 나는 지금부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애초에도 약간 좀 체구가 있었던 주인공이거든요. 뭐 식습관이 그렇게 좋진 않았나 봐요. 뭐 정크푸드를 먹는다든지 뭐 밤에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식습관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살이 다시 찌는 거죠 이제. 근데 살이 다시 찌니까 괜찮다. 어차피 나는 성형수를 이용해서 다시 몸에 살을 빠면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몸에 살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형수를 잔뜩 사와가지고 왜냐하면은 좀 얼굴이 예뻐진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돼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성형수를 구입을 한 거죠. 이번에는 전신 성형을 하려고 뭐 한 몇십 통을 삽니다. 몇십 통을 사가지고 그 성형수를 욕조에 채워요. 그래서 욕조에 채우고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성형수 사용 주의사항에 몸을 20분만 담거라 라는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욕조에 들어간 다음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한예지가. 밖에서 이제 부모님이 얘가 왜 안 나오나 하고 들어와 보니까 욕조에는 딸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장기만 남아있고 뇌만 남아있고 뭐 입만 남아있고 코만 남아있고 귀만 남아있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보통의 기기개개 에피소드면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한예지라는 주인공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뭐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좀 도와달라. 내 살은 다 근데 부모님이 실수로 그 욕조 마개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들은 다 이미 녹아가지고 흘러져 가고 뇌랑 뭐 일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고등작용을 하는 기관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되니까 부모님이 성형수를 구매를 하십니다. 부모님이 성형수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자신의 살을 떼준 거죠. 자신의 살을 떼서 정말 형체만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해서 한예지를 복구를 시켜놓습니다. 한예지가 다시 이제 정말 기괴한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부터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더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만 소개를 하다 보면은 그 한예지가 겪는 약간 일종의 에피소드입니다. 계속 다시 뭐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은 그 성형수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성형수를 구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또 있죠. 살이 없는 거예요. 살. 재료가 될 살. 그러니까 재료가 될 살도 찾아야 되고 돈을 벌어서 성형수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은 길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발상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굉장히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성형수 에피소드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제목은 웹툰 작가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웹툰 작가의 꿈의 주인공은 웹툰 작가 지망생이에요. 근데 여러 작품을 투고를 하는데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공모전 같은데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몰두를 하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이제 웹툰을 그리다 보면은 앞으로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 웹툰의 전개가 다 나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니까 꿈이 다 기억이 나고
실제로 그대로 그리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거죠. 그 뒤로 매일 밤 잠을 잘 때마다 그 웹툰의 다음 줄거리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요일 웹툰 혹은 뭐 전체 웹툰 시장에 1위까지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명성도 있게 되고 또 부도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승승장구 하던 도중에 웹툰을 계속 그려나가는데 꿈에 나온 대로 어느 날은 갑자기 항상 뭐 거의 10점에 육박했는데 평점이 5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나오는 대로 그렸는데 꿈에 나오는 대로 그렸는데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제 뭔가 꿈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 주인공이 수면제를 먹어가면서까지 잠을 자요. 이제 왜냐하면 자야 스토리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스토리는 꿈에서 나오지 않고 이상한 기괴한 형체만 등장을 해요. 기괴한 형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을 신 혹은 악마다 나는 나를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이때까지 꿈에 스토리가 등장한 거는 내가 심심풀이로 너한테 그 스토리를 제공을 해준 거고 앞으로 스토리를 더 보고 싶으면은 한 화당 손가락 한 개씩을 내놔라. 이런 딜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무리 웹툰이 중요해도 그렇지 손가락 하나를 내놓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잠에서 일어나고 어떻게든 이제 스토리를 생각을 해내려고 해요. 근데 이미 스토리를 해낼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죠. 워낙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베껴 그리던 거잖아요. 그 작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스토리를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런 약간 스토리를 짜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봤는데도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나한테 그거를 의뢰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부탁한다라고 해서 이제 하니까 또 성에 차는 작품은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악마의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을 받치. 실제로 꿈에서 손가락을 바치겠다라고 하니까 스토리는 생각이 나요.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완결이 돼요. 이 장면 다음으로 약간 작가의 그런 완결 소감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완결까지는 났는데 그럼 도대체 손가락은 10개밖에 없잖아요. 이 작가는 어떻게 완결을 낸 걸까요? 그렇죠. 네,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실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스포를 해드린다면 네. 마침 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네. 스토리가 몇 개 안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웹툰 작가가 꼼수를 쓴 겁니다. 한 화는 손가락을 받치고 한 화는 내가 어떻게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손가락을 받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독자들은 이제 한 주마다 이게 평가가 갈리니까 한 주는 뭐 평점이 9.99 한 주는 뭐 5점 한 주는 9.99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완결만 시켜낸 거죠. 그리고 그 작가 발표회 거기에 나와서는 한쪽 손은 이제 의수로 쓴 거죠. 한 손가락 3개 4개를 받친 걸로 그리고 결론이 나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밝혀진 다음에 이 작가도 너도 혹시 손가락 받치고 있느냐 그런 댓글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새로운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참신한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댓글이 이제 이렇게 달립니다. 아, 이 형 이번에도 손가락 팔았네.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는 아닌데 요즘 그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약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계속 뭐 몇 주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네, 2013년부터 연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쌓여있는 그런 원고도 굉장히 많아서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 시간 나실 때 뭐 왜냐면 옴니버스식이기 때문에 중간부터 보셔도 되고 혹은 뭐 이거는 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에피소드는 스킵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죠. 한번 뭐 부담 없이 다만 좀 제목이 기기개개잖아요. 네. 좀 기괴한 아까 성형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뭐 인간의 뭐 형체가 뭐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혹은 뭐 괴물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또 만화상 그 웹툰계에서 가장 뭐 유명하고 웹툰 작가들이 받고 싶어하는 오늘의 우리 만화상이라는 그 상이 있거든요. 한 해에 한 4-5작품 정도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2020년도 그 상에 수상을 했고요. 그림체는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약간 회색 톤인데 아까 뭐 로우탈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토 준지의 만화 약간 그 그림체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림체가 뭐 그렇게 자세하진 않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기이하고 괴이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신다 하시는 분들 좀 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오늘 웹툰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웹툰 전문가 쌤씨 모셨고요. 네, 뭐 웹툰을 뭐 즐겨보는 쌤이었고요. 오성대 작가의 기기괴괴였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